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모든 셀 지정된 상태에서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입력했다면 정렬과 열너비 그리고 각각의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열의 내용처럼 열 너비가 너무 좁은 경우에 너비를 조절을 해주세요. 다른 열도 각각 드래그해서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사칙연산이 안되는 문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세요.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계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재고량에 해당되는 데이터, 판매량에 해당 데이터는 모두 다 숫자 형식으로 지정하면 되죠.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 소수자리 0,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모두 그냥 해놓을게요. 판매 가격에 대한 건 돈에 관련된 것이라 선택하고 컨트롤 1키 회계 서식 눌러주고요. 기호 없음, 소수자리수 0 확인 눌러주세요. 나머지 조건에 맞춰서 입력하는 빈 셀들은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면 정렬하도록 할게요. 셀 병합할 곳 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G13에서 I13까지 총 4개 단위 블록 설정한 다음에 홈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전체 테두리 지정을 할게요.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홈탭 글꼴에서 테두리 선택, 모든 테두리 클릭을 하세요. 사행만 블록 설정,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다시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F13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눌러주세요. 셀 서식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주황색 지정할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 판매량도 클릭한 다음에 홈탭 글꼴에서 색 채우기 누른 다음에 표준색 주황색을 지정하세요. 상단 1, 2, 3행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1, 2, 3 행 머리글을 블록 설정하고 테두리를 잡고 조금만 키워서 30픽셀 정도로 키워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놓고요. 삽입 탭에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이번에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B열 왼쪽 테두리에서부터 G 가운데 정도까지만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 지정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굴림과 도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먼저 입력해 놓고요. 목록을 보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나타나죠.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지시되어 있는 도둠, 크기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색상의 이름은 검정 텍스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상 바로 여기 색 채우기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고요. 윤곽선도 지정해야 됩니다. 색상 검정 텍스트 1 선택하고요. 윤곽선 다시 두께는 얇은 것 선택을 할게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 맞춰줘야 되겠죠. 홈 탭에 가서 글자 가로 세로 정렬을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도형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자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효과 그림자 가서 바깥쪽에서 옵셋 아래쪽 눌러주세요.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현재 입력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셀에 아무 곳에나 놓아주세요. 두 줄을 블럭 설정해주고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을 하세요. 결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요. 맞춤 탭에서 방향을 텍스트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옆쪽에 세 계열 선택해서 담당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라고 써있는 아래쪽 줄은 조금 키워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다시 홈 탭 클립보드에서 복사, 오른쪽 삼각형 누르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비트맵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 누르면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나중에 표 너비가 더 커진다면 위에 결제란도 다시 키워주면 됩니다. 사용한 원본 삭제하기 위해서 행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주황색 지정을 했고요. 다음 조건을 보면 이제 유효성 검사해야 되죠. 검사를 위해서 H14셀을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하고 원본 상자 클릭을 해주세요. 상품명에 해당되는 C5에서 C12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절대 참조로 주소가 나타나고 있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콤보 상자 나타나서 목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셀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D5에서 D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셀 서식을 위해서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제일 위쪽으로 가서 지표준 바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단계라고 입력을 써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정렬은 그대로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H5에서 H12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메뉴 실행, 이름을 판매 가격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을 때 이름 상자에 판매 가격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순위 구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우선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퀄 입력한 다음에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 셀에 자동으로 계산식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순위가 구해졌죠. 해당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랭크 함수 이 이름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아래쪽에 rank.eq라고 나타나죠.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fx를 눌러주면 함수 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각 인수의 커서를 놓고 보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들이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랭크 함수는 등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뒤에 .eq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같은 등수인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사람이 상위 등수로 표시를 해주는 함수예요. 우선 랭크 함수 이렇게 이름 해놓고 fx를 눌러주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인수에서 범위는 G5에서 G12까지를 먼저 범위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에서는 해당 범위에서 G5의 값이 몇 등을 하냐, 그래서 26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더에 0 써 있죠. 그래서 G5의 값은 현재 263이라고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인수인 오더를 보면은 클릭하고 보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정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순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정렬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니까 숫자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2번에 해당되는 비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먼저 equal 한 다음에 함수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서 나타나도록 할게요. 정렬 상태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choose 함수 되어 있죠. choose 함수는 조건에 맞춰서 결과값이 1이냐 2냐 3이냐 해서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우선 write 함수가 먼저 그 안에 써 있습니다. write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write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글자를 불러와 주는데요. B5셀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만 불러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choose 함수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B5셀은 2를 넘겨주고 B6셀은 2를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요. 1 넘겨주면은 신상품이라고 출력, 그리고 2를 넘겨주면 2월 상품 출력, 3을 넘겨주면 기획 상품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조건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제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1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남녀 공용 상품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먼저 equal 입력, 함수식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0.25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표시 형식을 일반에서 백분율로 지정을 해주세요. 25%라고 나타나죠.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먼저 count if로 계산을 하고 나누기 써 있고요. count a 함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뒤쪽에 분모에 해당되는 count a 함수를 보면요. 단순하게 2, 5에서 2, 12 구분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 count if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fx 눌러주고 보도록 할게요. 두 개 지정되어 있죠.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 5에서 2, 12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남녀 공용에 대한 것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함수 괄호 안에 클릭을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선택되어 나타나죠. 조건 내용을 보면은 구분의 전체 데이터에서 남녀 공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count if 함수가 해당 셀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ount a 함수는 지정된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계산한 것 그리고 뒤에서 계산한 것 해서 나누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이 25%가 나온 것이죠. 4번에 해당되는 이 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남아 상품의 판매량 합계를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입력하고 dsum 함수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세요. 913이라고 나오죠. 해당 부분은 정렬 없애놓고요. 그리고 일반이 아닌 숫자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dsum 함수 내에 아무 곳에나 괄호 안에 커서를 놓아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깔 구분으로 사각형 표시되어 나타나는데요. B4에서 H12셀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하죠. 전체 범위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E4에 E5에 해당되는 부분, 구분이 남아인 경우 이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데요. 구한 다음에 해당 값은 이 구분의 값이 아니고요. 여섯 번째 열, 데이터베이스에서 1, 2, 3, 4, 5, 6 해서 판매량의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913이 나온 것은 남아가 써있는 이 셀들 판매량의 데이터가 여기 합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최대 판매 가격 구하도록 할게요.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맥스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함수 사용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equal하고 max를 사용하는데요. 범위를 판매 가격이라고 정의된 이름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정렬 우선 없애놓고요. 표시 형식을 역시 이번에도 가격이죠. 표시 형식은 회계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로 나오면은 너비가 좁아서 그렇거든요. 열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원 표시 없애야 되죠. 표시 형식 다시 들어가서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너비 조절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 6번을 보면은 판매량 계산을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량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equal하고 VLOOKUP 함수 인수 맞게 해서 입력을 할게요. 현재 NA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상품명에 H14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첫 번째 거 봄날 포폰에 선택하면 값이 263 나타나죠.
제일 끝에 뽀송 울트라 선택하면 204가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첫 번째 거 우선 선택되도록 해 놓을게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도움말 보면은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또는 행별로 범위에서 항목을 찾아야 할 때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VLOOKUP 함수에 fx 누른 다음에 함수 인수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선택하는 곳은 H14셀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범위에 해당되는 곳은 C5에서부터 H12까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를 보면은 현재 테이블 어레이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에서부터 하면은 1, 2, 3, 4, 5에서 지열의 판매량이 되겠죠. 그리고 레인지 룩업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지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전체 이 지정되어 있는 어레이 배열에서 H14셀에 있는 이 값의 판매량 다섯 번째에 써 있는 이 열 판매량이 무엇이냐 그것을 VLOOKUP 함수를 사용한 이곳에 출력해서 나타내라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텐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곳만 지정된 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7번 조건을 보면은 특별한 수식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막대 스타일로 최대값, 최소값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나타날 판매량의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세요. 데이터 막대에서 제일 아래 기타 규칙을 눌러주세요. 현재 수식 입력하지 않으니까 제일 첫 번째 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규칙 설명 편집에서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상태, 그리고 종류를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변경하세요. 막대 모양에서 채우기는 7과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는데요. 어느 것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정답과 동일하게 그냥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도록 할게요. 색상은 지시되어 있죠. 표준색에서 빨강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실선 테두리 만약에 되어 있다면 테두리 없음으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답 파일과 비교했을 때 최소값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최대값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버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한번 저장하고요. 제1작업은 끝났습니다.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을 위해서 B4에서 H12셀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먼저 복사를 해주고 제2작업 시트 넘어가서 B2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 붙여넣기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조건 1번 목표값 찾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H11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을 하세요. 이퀄 먼저 쓰고 에버레이지 함수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용할 때 괄호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넘버 이렇게 나오고요. FX 눌러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그대로 먼저 이렇게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279가 나오는데요. 범위를 G3에서 G10까지 판매량의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도록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두리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B11에서 H11까지 선택,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있죠. 실선 상태에서 지정할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테두리 지정 따로 안 나와 있고 출력 형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정답 파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만 굵은 테두리 지정하겠다 하면은 굵은 선 선택하고 위쪽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테두리만 지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냥 모든 테두리 여기에서 지정을 해도 됩니다. 다시 목표값 찾기에서 두 번째 조건 보면은 뽀송 울트라라는 것 데이터 봐주세요. 뽀송 울트라의 판매량은 현재 204인 상태죠. 전체 평균이 300이 되려면 뽀송 울트라가 판매가 얼마가 더 되어야 되느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현재는 279니까 300으로 변경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H11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예측의 가상 분석 누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실행하세요.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은 현재 선택된 H11셀,
찾는 값은 30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아까 얘기했던 뽀송 울트라에 204가 써있는 셀을 선택을 하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 답을 찾았다고 나오죠. 그러면 300이 되었고 373으로 뽀송 울트라의 판매량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서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두 번째 조건 고급 필터 할게요. 첫 번째 조건 판매량이 30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죠. 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AND 조건이라 값을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선 뒤쪽에 보면은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되어 있죠.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데이터가 여기 아래 나오면 되는데요. 이제 조건 입력부터 할게요. 조건에서 앞에 조건 판매량이 300 이상인 것, 그래서 판매량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뒤에 조건 판매 가격에 대한 거에 또 나와 있죠. 두 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조건 위치 B13셀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B14셀에다가 판매량에 해당되는 조건 입력할게요. 크거나 같다 하면 이상이라는 조건이 되겠죠. 300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줄에 C14셀에서 이번에는 판매 가격에 대한 조건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3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테두리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지정 안 합니다. 이제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원본 내용이 있는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 대화상자에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도록 선택하고요. 목록 범위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 조건 범위는 방금 선택해서 입력한 이 내용 선택해주고요. 복사 위치는 B18셀 그냥 한 칸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체크 없애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원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2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제3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3작업 작업을 위해서 제1작업 시트 선택해주세요. 다시 B4에서 H12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C로 복사해주세요. 제3작업으로 넘어가고요. B2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홈탭 가서 다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E2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구분이라고 써있는 곳 선택되어 있고요. 이제 데이터 탭 가서 정렬하도록 할게요.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이라고 써있는 것 눌러주세요. 정렬 대화상자 나타났죠? 열의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 기준 값 상태, 정렬은 오름차순을 사용자 지정 목록 선택하세요.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상자 목록 항목에서 첫 줄에 여와 입력하세요. 둘째 줄에 남녀 띄어쓰기 공용 입력하세요. 다시 엔터 누르고 남아 입력하고 그 다음 엔터 누르지 않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렇게 콤마로 3개 추가가 되었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구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와 남녀 공용 남아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표 안에 아무 곳이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부분합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부분합 계산 항목 체크된 건 모두 없애주세요.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전에 했던 이 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구분으로 선택을 할게요. 부분합 첫 번째 조건 보면 상품명 개수, 판매량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명 선택하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선택,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그대로 부분합 한 번 더 실행하세요. 두 번째 구할 판매량의 평균 하도록 할게요. 상품명 체크 없애고요. 판매량 체크, 사용할 함수, 평균 선택하세요. 새로운 값으로 다시 변경되면 안 되죠. 추가돼야 되니까 체크 첫 번째 건 없애놓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조건 2번 윤곽 지우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의 오른쪽에 윤곽선에서 그룹 눌러주세요. 그룹 해제 눌러주세요. 윤곽 지우기 선택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출력 형태와 맞게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우선 B2에서 H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굵은 선 선택, 출력 형태처럼 왼쪽, 아래쪽 굵은색 지정할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제4작업 그래프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출력 형태를 먼저 봐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데이터 먼저 보고 제1작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야 되는지 찾아야 됩니다. 판매량과 판매 가격, X축에는 각각의 이름이 써있죠. 상품명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품명에서 봄날 포포네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주세요. 매직소프트 선택, 그리고 페렐로페 선택, 그리고 뽀송, 뉴코지는 다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주고요. 판매량과 판매 가격도 동일한 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뽀송, 뉴코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비잠 프리미어 또 한 줄 떨어져 있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량과 판매 가격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나비잠 프리미어 뽀송 울트라 선택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량과 판매 가격도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 가서 조건 1번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모양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X축이 동일하고 범례가 동일하게 두 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다시 선택부터 다시 해주세요. 디자인 탭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제4작업 만들어지면 시트 탭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작업, 2, 3, 4작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건대로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2번, 3번까지는 작업이 되었죠. 조건 4번, 레이아웃 3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이름 나타나죠? 5번 조건 차트 영역 서식부터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차트 영역에서 하면 차트 영역 서식 오른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은 오른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위에 디자인과 서식 탭에서 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지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에서 도둠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하세요. 채우기 지정 있죠?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지정할게요. 도형 채우기 누른 다음에 질감,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꽃다발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안쪽 영역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나타나죠?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선택, 흰색 지정하세요. 흰색 배경 1 되어 있는 건 이 색상의 이름이 흰색 배경 1이라는 겁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세요. 제목 먼저 수정할게요. 차트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시되어 있는 도둠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글자 굵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지정하세요.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 테두리 색깔 검정만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보면은 조건 7번에서 서식을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홈페이지에서 정오표 게시판을 보면은 해당 부분 내용이 수정되어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가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 가격 계열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범위에서 색깔 보면은 주황색 색깔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클릭을 해서 선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콤보에서 판매 가격을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고 옆에 보조축도 체크하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교재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비슷하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변경된 꺾인 선에서 꺾인 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이라고 보이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하고요. 형식 네모 선택, 크기 1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이 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값을 보면은 339라고 해서 왼쪽에 기본축에 대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은 나비잠 프리미어에 대한 판매량의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파란색 그래프 선택 한번 하고요. 다시 나비잠 프리미어 막대 그래프 선택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차트 오른쪽 위에서 차트 요소 눌러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눌러주세요.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해주면 위쪽에 나타날 겁니다. 차트 요소는 다시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하얀색 그림 영역에 가로 눈금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 서식 탭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7번에 조건, 축에 대한 것,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눈으로 보고 수정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본 축, 먼저 이렇게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축 서식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축 옵션에서 축 옵션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축 옵션 목록을 열어주세요. 경계, 최소, 최대부터 수정할게요. 먼저 마지막 0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그냥 0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400으로 되어 있는 것 400 그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단위는 50 상태죠. 그대로 50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변경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자동으로 놓으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최소 값인 0을 하이픈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표시 형식 아래쪽에서 눌러주세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걸 회계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호를 없음으로 변경을 하면 하이픈으로 0이 변경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색상을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방금 선택된 것의 오른쪽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다시 오른쪽의 보조축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축 옵션에서 축 옵션 목록 열어주세요. 최소값 역시 하이픈 상태죠. 0 상태로 놓고요. 그리고 최대값 35,000 수정해도 되지만 이번엔 그냥 자동으로 놓을게요. 단위는 5000 단위죠. 그대로 놓고요. 표시 형식 회계 상태로 변경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하이픈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영역으로 기준했을 때 오른쪽에 살짝 눈금선이 나와 있습니다. 눈금 목록 열어주세요.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안 보이죠. 없음한 다음에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눈금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도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지정하세요. 아래 X축도 이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세요. 그러면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검정색이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법례명을 보면은 밑에 단위에 대한 것 글자가 없어져야 되죠. 법례명 아무 것이나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판매량 선택한 다음에 편집 눌러주세요. 직접 판매량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변경된 거 보이죠? 판매 가격도 선택, 편집 눌러주고 판매 가격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조건 9번은 타원형 설명선으로 도형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설명선에서 타원형 설명선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글꼴 설정 따로 없으니까 그냥 홈 탭에서 처음에 지정했던 도둠의 11포인트로 지정해 놓을게요. 내용 입력하세요. 다시 도형 선택한 다음에 글자의 색깔 검정색 지정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지정하세요. 테두리 색깔 지시 안 되어 있죠. 검정색 지정할게요. 윤곽선 너무 두껍죠.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할게요. 도형에서 정렬이 왼쪽에 글자가 붙어 있죠. 홈 탭에서 정렬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로 세로 가운데로 정렬 맞춰주면 됩니다. 세로축 양쪽에 위에 보면은 단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에서 차트 요소 눌러주고요. 축 제목 옆에 삼각형 눌러주세요. 기본 세로 체크해주세요. 축 제목 나타났죠? 보조 세로 체크해주세요. 맨 아래 기타 옵션 눌러주세요. 텍스트 방향이 모두 옆으로 누워져 있는데요. 맞춤에서 세로 맞춤 텍스트 방향 있는데 텍스트 방향 선택한 다음에 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 오른쪽도 선택한 다음에 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각각 이름 직접 타이핑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두 개의 축 제목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도형을 만들기 전에 축 제목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번엔 도형을 만든 후에 작업했기 때문에 그림 영역의 너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도형의 크기와 위치도 다시 조절을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이제 작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정답 파일과 비교했을 때 색상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ITQ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지시되지 않은 부분은 정답 파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